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광주시 예리해. 광주시 발포 명령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8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는 여전히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다니고 어제는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황당했죠. 사실은 사과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 밀치고 가는 모습,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그 두 마디만 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기도 했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화남도 있었고 어제는 참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왜 이래? 이 말은 본인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범들이 보통 본인에게 비난이 쏟아질 때 하는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지금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대비되어서 초등학생들이 물러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초등학생만도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이 우리 현대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면은 광주 시민들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고 그렇죠. 여전히 상처인가를 드러내는 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법원 출두 장면 중에 못 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12시 반쯤에 광주 법원에 도착했고요. 네. 저거는 이제 천암 측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비교적 꼿꼿한 모습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뒤에 이순자 씨가 있고요. 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광주시 발포 명령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야말로 버럭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재판은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 포토라인을 통해 내려오는데요. 취재진이 몰렸고 포토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광주 시민들 혹시라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라도 기대했을 텐데 이때부터 시민들도 많이 격앙됐고요. 어떤 시민이 도로에 눕죠. 빠져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일단락되지 않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면요.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도 이번에도 5.18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5.18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위원도 추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법은 통과됐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두환 씨는 지금 회고록에 보면 본인은 전혀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도 헬기 사격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발표명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사면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사면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사면이 됐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요. 사면을 하려면요. 정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사면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사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5.18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진실은 아직도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정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켜본 5.18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의 말귀도 뭐 그렇게 충분히 알아듣는 상태였고 자신의 발언도 또박또박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를 들면 자신의 그 죄과에 대해서 추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이제 반응이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변론한 내용에 있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한때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면서요? 조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 모습 보고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것을 좀 가눌 수가 없었는데 이 재판에 대한 어느 정도로 불성실한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내면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느낌가 있을 정도였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사실 그동안 2번이나 안 나오면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 번은 독감이다, 한 번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구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 어제 재판에서 임했던 모습은 아까 이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말이 나오면 수긍을 하고 잘 듣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본인에게 조금 불리한 말이 나오는 거고 불편하면 뭐 꾸벅꾸벅 졸면서 딴청을 피운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 범죄가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 당시에 알츠하이머였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건이라고 하면은 감정 같은 걸 시키고 이제 앞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건과 관련해서 출석을 면해보려고 하는 변명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할 때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이건 형사 재판인 거죠? 명예훼손에 대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한.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이미 전두환 씨가 졌죠. 네, 민사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있었었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있었었는데 이미 민사 재판에서는 한 5에서 7천만 원 정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형사사건 지난번에 고소했던 것이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까지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나왔지만 앞으로 또 4월 달에 있는데요. 나올까 또 이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 분이시죠. 그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예,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요. 정말 광주에 그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학살범인 그 전 씨를 재판정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정말로 손이 부르르 떨리고요. 정말로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상당히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떨어져라 아주 한 10분을 쳐다봤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다가 결국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역시 광주 시민과 하나로서 전두환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부님, 그 조비오 신부님을 광주나 호남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국민분들 위해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네. 80년 5월에는 광주 민중항쟁 한가운데 계셨고요. 시민 수습 대책위를 꾸리셨으며 그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무기도 시민군의 무기도 다 수고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체포되셔서 6개월간 영화의 몸이 되시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5.18과 관련하여서 마치 아버지와 같으시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그런 어른으로서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광주의 5.18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과 연대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힘이 되어주셨죠. 네.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참 매우 큰 어른이셨어요. 정말로 여러 큰 단체들을 훌륭히 이끄신 영적으로 매우 깊으신 그런 사제였고 많은 신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사제이셨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고위 성직자로 몬시뇰로 소임되시기도 하셨죠. 네. 이분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요. 굉장히 성격이 고두셨는데 불의와 적당히 타협할 줄 모르는 분이셨고 그러나 아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소아자매원을 돌보시고 크게 활성화시켰고요. 조선대학교 또 이사장으로서 조선대학교의 또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안정화시키는 훌륭한 일을 하셨죠. 자, 그 몬시뇰 되시고 나오는 몇 푼 안 되는 그 교구에서 나오는 돈까지 다 불이웃들에게 주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5.18 당시에 시민수습위원을 하시면서 그때 시민들에게 총기를 반납하자라고 주장하시고 실제 총기를 거둔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그 바위의 계란책이고 오히려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있으면 그때 계엄군이나 공수부대들에게 그들의 그 만행, 그들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폭력을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 그들을 대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하면서 총기를 수수하자고 설득해서 정말로 시민군들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총기를 도청해 다 반납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님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쿠데타 혐의로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 그때 대법 마지막 형은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되죠. 그렇죠. 네. 1심에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죠. 네. 그때 혐의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2.12 군사반란죄 그리고 군형 물란죄 그리고 상간살해 미수죄. 내란 목적 살인죄, 폭동죄, 5.18 내란죄, 뇌물죄 유죄로 확정된 죄만 저렇습니다. 예, 무기징역의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가 됐죠. 저기서 추징금이 2,200억 원이라는 말은 법원이 확인했더니 돈 줬다는 사람들에게 확인된 액수만 2,200억인 거죠. 그렇습니다. 애매한 돈은 안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200억 원은 뇌물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사실은 2,200억 정도는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좀 징수가 안 되고 절반 정도도 안 됐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8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 배경은 어떻어요? 배경은 뭐냐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국민 통합과 국민 연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전두환 씨한테 가장 핍박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사형 선고가 됐으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촉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정적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본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해 달라고 본인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고 그걸 이제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면이 이루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이유가 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아마 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해주면 반성이라도 하겠지. 그러나 전두환 씨는 한 번도 그 뒤에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95년에 구속됐으니까 2년 한 7개월 정도. 2년 7개월 살았습니까? 네, 그렇게 살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이제 사면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복권이 돼버린 거죠. 자, 내란죄 쿠데타로 집권하고요. 수많은 부정부패에 2천억 원 이상 수뢰하고요. 그렇죠. 뇌물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을 때 뭐 발포 명령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고 권력자였고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였죠. 추징금 내지 않고 여전히 70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골프 치고 다니고. 원래 집은 105억짜리죠. 공시지가 가격으로. 근데 점점 그랬는데 점점 유찰돼서 그렇군요. 네, 지금 10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뭘 잘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안 한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일제 청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일제 부역했던 분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모습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내란 음모나 이런 부분에 사면은 됐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정리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징금도 전혀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29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국민들은 추징금 안 내면 엄청나게 고통당해요. 재산 다 뺏기고. 그런데 저렇게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뭐 제가 추정컨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돌려놓고 본인은 자기 재산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그래도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으로서의 태도인가? 국민들은 정말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제대로 안 내서 사실 추징금을 3년의 시효가 지나면 또 못 찾게 되어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또 환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그 특별법,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자 씨 그래서 그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 일가족의 재산까지도 합법적으로 추징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몇백억 겨우 추징한 다음에 다시 또 1,000억 이상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